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월가월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실리콘밸리 현재 나가 있는 이상덕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뉴욕 증시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이상덕입니다. 네, 간밤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가 아일랜드로부터 2조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인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오늘 메타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위반으로 13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GDPR 위반 관련 벌금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유럽연합은 그동안 GDPR 위반과 관련해서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벌금을 잇따라 부과한 바 있는데 벌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메타가 1,700만 유로, 2019년 구글이 5천만 유로, 다시 2021년 메타가 2억 5,500만 유로, 이어서 2022년 메타가 4억 5천만 유로 등을 각각 부과받았는데요. 특히 아마존은 2021년 7억 4,600만 유로에 달하는 가장 큰 역대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메타는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벌금을 부과받은 것인데요. 해당 법은 위반 시 매출의 최대 4%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어서 페이스북의 유럽 사용자 정보를 미국에 전송한 것을 중단하고 이미 전송된 데이터는 6개월 이내 삭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메타는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EU 서비스를 삭제해야 하는데요. 앞서 2020년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EU에서 미국으로 이용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예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GDPR을 통해서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정 그리고 삭제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기업은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보장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국가안보국 출신의 에드워드 스노든과 오스트리아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막스 슈벤스의 폭로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스노든은 앞서 페이스북이 미국 정보기관에 어떻게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폭로에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슈벤스는 페이스북이 3년간 자신에 대한 1,200페이지 분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 이후 아일랜드는 유럽 가입자의 정보를 미국에 넘기지 말 것을 페이스북에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표준 계약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서 데이터를 전송해 왔는데 아일랜드는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는 셈입니다. 다만 아일랜드 이 같은 벌금 부과에 메타는 이의 제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메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난해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용자 데이터 전송 제한을 이유로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메타는 기존 표준 계약 조항을 쓰지 못하고 새로운 대서양 횡단 데이터 전송 체제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의 서비스를 유럽에 제공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EU 사용자를 과연 페이스북이 포기할지 여부는 향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최근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실리콘밸리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지을 예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최대 4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연구시설을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연구시설은 반도체 칩 제조업체와 대화하고 공동으로 새로운 반도체 장비 개발을 연구하고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를 통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새로운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현재보다 약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 본사를 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한국에도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자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연구개발 지원금 총 527억 달러를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칩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리 디칸슨 CEO는 정부 지원이 어떤 것이라고 해도 새 연구시설을 짓긴 하겠지만
그 규모와 건립 속도는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서 미국 정부에 대한 기대가 한껏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는 가운데 전 세계 수백 곳의 기업이 보조권 신청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또 중국이 마이크론의 제품을 구매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를 시작으로 인텔, 퀄컴 등 다른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G7 정상회의 종료 후에 마이크론의 제품은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돼서 사이버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핵심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한참 앞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주요 국가안보시설 운영자들은 이 회사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어떻게 금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안 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7주간의 조사와 사이버 안보 심사를 진행한 이후에 이 같은 조치를 냈는데 외국 반도체 회사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심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년 10월에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특히 이번 발표가 G7 정상회의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발표 시점까지 면밀히 계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시장 확대에 보탬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낸드 점유율에서는 삼성이 3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로 순위인데 반해서 디램 점유율에서는 삼성이 45.1%, SK 하이닉스가 27.7%, 마이크론이 23%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대중국 매출액은 약 30억 달러로 전체 25%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샤오미 등이 주요 고객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대대적인 마이크론 제재로 인해서 향후에 인텔이나 다른 기타 업체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처럼 점유율을 분석하면서도 중국이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월저널은 중국에서 마이크론의 불행, 곧 한국 칩 업체의 행복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군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동맹국 간의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 실리콘밸리에서 이상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덕 특파원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있는 뉴욕 증시 소식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